짬에.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저는 더 이상 얽매이기들이 싫어요. 신문에 TV에 월급 봉투에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바다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신혼부부 밀려와 똑같은 산책길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하늘 아래로. 떠나요 둘이서 잊을 게 별로 없어요.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지쳤잖아요. 술집에 카페에 많은 사람에 도시의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부 밀려와 똑같은 사진찍기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다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하늘 아래로. 느껴진다. 뭐야 이거? 신혼부부 밀려와 똑같은 사진찍기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다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내가 살고 있는 곳. 감사합니다. 자, 아까 노래를 했죠? 여름에 제주도로 떠나자고. 예. 그게 이제 아까 제주도라는 천지자연한테 외적으로 떠나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근데 내적으로 이 자성자리에 가야 진짜 풀리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주도 가서만 내가 재밌는 게 아니라 내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 자성자리. 그래서 훈련을 가요, 훈련. 그래서 훈련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이렇게. 알았죠? 그렇게 해야 해요. 자, 동포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동포 제4 교전 35쪽 제4 동포본의 조목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동포는 자리타의도로서 서로 정말로 도움이 되고 의지하고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을 그런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동포의 개념은 아주 넓다. 그래서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유정, 무정, 그래서 우주 만물 전체가 알고 보면 동포로서 동기,
한 동기, 같은 기운으로서 하나고 한 권속이고 한 식구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 대산주사님 계속 보세요. 좀 부황부황 같지 않아요? 그잖아요. 막 하늘한 한이치에 막 한 집안 한 권속이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포운도 우리가 생각한 동포는 내 가까이 내 아는 친척들이 동포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민족이 동포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성자의 시각으로 보고 깨달은 자의 시각으로 놓고 볼 때는 이 우주 만물 전체가 알고 보면 동포다. 서로 주고받고 서로 그 속에서 생존 경쟁으로 살기도 하면서 서로 상생으로 하고 공생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동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사의 역할이 있더라. 천만학술과 바로 정사로서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타로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입니다. 농. 산업공상의 농. 예, 농 읽으세요. 이 농은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타로 것입니다. 예. 농은 여러분 지금 농부가 여기서 농은 농, 임, 축, 이게 다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농업, 임업, 축산업, 업 다 들어가요. 여기서 농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주로 요건 주로 여러분들 어떻게 활용이 돼요? 주로 밥 먹을 때 많이 쓰이지. 그죠? 밥 먹을 때 농부가 지은 쌀로, 그죠? 임업에서 나온 거, 축산업, 그리고 업, 이렇게 한 걸로 여러분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먹는 그게 뭐요? 동포더라. 동포를 여러분들이 야금야금 맛있게 먹고 있더라. 옛날에는 산업공상 중에 이 관존민비라고 그러죠. 관을 그냥 존경하고 이 보통 이 농이라든가 공상 이건 뭐 상당히 무시했죠. 예. 그런데 대종사님 그게 아니다. 쉽게 말해서 동포 각각이 다 평등한 관점이다. 그런 이야기면서 농은 농대로 정말 부처님이다. 부처님이다. 여러분이 농부가 없어봐. 뭐 먹을 거야 도대체? 예? 저는 가끔 이렇게 뭐 결혼식장 가서 밥을 먹는다든가 그러면 아이고 결혼식장에 저 바다 깊숙이 있는 것도 가서 그 상 앞에 와 있고, 그죠? 저 어디 산속에 있는 것도 상 앞에 와 있고, 외국에 저 알래스카에 있는 것도 상 앞에 와 있고, 누가 다 갖다 놨는가 모르겠어. 그죠? 얼마나 옛날 임금보다 더 잘 먹고 살아. 예. 그게 알고 보면 다 농임, 축, 업 이런 분들이 다 생산을 이 자연 속에서 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도시와 농촌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관도 그렇고 뭐 학교도 그렇고 교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교당과 지방에 있는 교당이 서로 형제 자매 관계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뭐 도와줄 것, 또 거기서 우리에게 할 것, 그래서 서로 자리타로 이렇게 하면 어쩔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우리 교당도 어디 시골 교당 하나 잡아서 같이 좀 조인해 볼까요? 네. 네? 얼마나 좋아 서로. 네. 그 국가에서 이 농업 정책이 지금 우리나라의 농민으로 살아온 수백 년간은 1000년이 넘게 농민으로 살았고 잘 산 사람이 없었어. 이건 국가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뭐 달라지긴 하지만 더 달라져야 합니다. 더 달라져야. 그건 뭐냐면 아까 사나 공이 자기들 입장에서 자리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여러분들 일 한번 해보세요. 가서 바다에서 일해보든가 아니면 밭에 가서 일해봐. 아이고 나는 수계농원 가서 콩밭 매는데 미쳐버렸더만 진짜. 여름에 그냥 콩밭을 매려야 수계농원 학교 다닐 때. 근데 남자들이 쭈그려 서는 게 약하잖아요. 여자분들도 힘들지만 아우 차라리 그냥 쌀 지고 댕기라는 게 차라리 낫겠어.
앉아갖고 콩밭에서 그 콩을 베는데 콩밭을 베는데 다 죽겠더라고. 그렇게 해갖고 농사 지어서 콩이 우리 입에 우리가 두부도 만들어 먹고 뭐 콩 뭐 요리도 해 먹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농사를 지은 사람들 아까 그렇게 고기를 뭐 기르고 과일을 기르고 이렇게 어업을 하시고 온 사람들 생각해 보면 정말로 과연 비싸다고만 할 것이냐 그렇게 또 생각할 건 아니다 생각해요. 정말로.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농약 같은 것도 또는 불량식품 또 여러분들 그 과일 그 사보면 그죠? 이렇게 특히 요새 토마토 아니 복숭아 이렇게 들어보면 안에는 썩었어. 또 뭐 과일 박스에 갖고 한 줄 걷어보면 안에는 또 이 막 찌그러든 것이 들어있어. 이것은 자리타 아니다. 자기만 자리지. 예? 그리고 이제 비가 오면 그냥 저 소 키운 양반들 그냥 막 이 기회는 이때다 해갖고 막 오폐수 방류해 버리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자리타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공입니다. 공 읽으세요. 3. 공은 주처와 수용품을 공급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타로 할 것이요. 네. 공. 제가 엊그저께 조계사에 뭐 학교에서 뭔 일로 갔는데 범종, 박물관에 범종을 이렇게 전시해 놨더라고요. 뭐 여러 범종을 직접 갖다 놨어요. 세계 범종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 아, 범종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에? 근데 그 옛날 삼국시대에 어떻게 그 범종을 만들었을까? 동이나 철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거푸집을 해갖고 그 안에다 부어 넣어갖고 녹여갖고 부어 넣어서 이렇게 빼내가지고 해갖고 그 소리가 보면 우리 한국 범종이요 제일 좋아요. 보면은 중국이나 베트남, 일본 뭐 이런 범종보다 제일 예쁘고 그 쇠 안에다가 얼마나 예쁘게 그렇게 했는가 몰라. 기가 막히게 작품을 거기다 해놨어. 거기다가 그런 거 누가 하냐? 그 공이 현가이냐? 공. 예. 그리고 참 기차, 비행기. 여러분 비행기 처음 탈 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놈의 많은 짐을 이렇게 뜬다냐? 들고 싣고 뜬다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 다음 전기를 발명한 사람, 전화를 만든 사람. 그 다음 방송 장비 보세요. 아이고 요새는 그냥 이 점까지 다 나와. 아이고 카메라가. 예. 저는 음향 장비를 좋아하니까 얼마나 잘 만든가 몰라. 예. TV, 카메라. 지금 우리 여자분들에게 최고의 막 선물이 뭐죠? 주부들에게 세탁기, 냉장고, 밥통. 이거 정말 과학자들이 정말 연구해갖고 만든 거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사면 그렇게 살아보실래요? 막 쌀 그냥 보리 삶아갖고 미리 달아매놨다가 한번 해봐? 그렇게? 얼마나 좋은 세상이요 참말로. 빨래 하려고 그냥 냇가에 가서 얼마나 해가지고 그 물 그거 먹어가지고 막 둘이 잡고 짜도 그냥 무거워갖고 집에 들고 올 때는 그렇게 하고 그냥 겨울에는 얼음 깨갖고 해봐 한번. 얼마나 고맙냐. 이게 과학자들이 우리 동포들이 만들어준 것 아니냐. 얼마나 고맙냐 이거요. 정말 고맙잖아요. 그리고 요새 뭐 아까 핸드폰 얼마나 고마워요. 정말로. 산에 가서도 통화도 잘 돼. 예. 요새 전기차 같은 거 하이브리드라든가 이제 공해도 점차 없어지고. 예. 요새 이제 태양열 전지라고 해서 집에도 여러분들 그거 좀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좀 그랬거든요. 지금 기술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이제 뭐 석유가 앞으로 얼마나 쓰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또 대신에 이 공산품 만드시는 분들이 이제 각종 그 환경 오염이라든가 또 잘못된 그 무기를 만든다거나 또 지금 우리 저 교도 부회장도 지금 중소기업, 강소기업을 하고 있지만 아주 그냥 대기업에 얼마나 질려버렸는가 모른대요. 본인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한이 맺혔대요. 대기업에. 어떤 모든 것들을 그냥 자기들 유리한 대로 갑질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그런 서로 간에 자리이탈을 하지 않은 그런 관계죠. 옛날에 여기 문짝 여기 할 때 일하러 온 사람 목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큰 목수가 시켜놓고 어디 갔다 왔어. 저거 화장실이랑 화장실 나무지요. 저거 한 사람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야. 갔다 오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뜯어버렸어 그걸.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그냥 성질을 확 내고 나가버리더라고. 옛날에는 오야지라고 그러지. 그냥 시키면 했어. 지금 그러네. 지금은 기술자들도 이 하늘같이 모셔요. 부처님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버려. 자, 거기 보세요. 제가 그걸 살짝 썼는데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사회개혁과 정치 발전이 됩니다. 1인당 2,000불 이상이 넘어가면 정치가 독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경제와 정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사회가 발전돼서 경제 성장에 또 도움이 돼요. 그러면서 복지가 확대되죠. 그러면 그 복지가 다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서로 강약이 진화하면서 자리타로 되겠다. 이때 구조를 제가 설명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지와 재정 성장이 서로 이렇게 같이 맞물리게 돼 있더라. 선순환으로.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상 읽으시죠. 상은 천만 물질을 교환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타로서 할 것이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는 이 장사하는 사람이 뭐 쟁이 그랬나요? 뭐 그러면서 무시했죠. 근데 돈을 제일 많이 벌려면 유통을 해야 합니다. 유통을. 사실은. 이것을 할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리타로 해라. 이제는 투명한 사회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많이 속이기도 했죠. 이제는 그냥 인터넷으로 다 찾아버려 사람들이. 그래서 자리타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또 시대가 되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근데 우리 초창기 우리 보화당 한의원을 만드신 도산 이동환 선지님이 처음에 그 보화당 한약방을 만들었는데 이제 서중환 선지님 뭐 덕택으로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한약재가 변해버린 거야. 썩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마치 그 옛날에 그 이건희 씨가 핸드폰 다 태워버렸듯이 우리 도산 이동환 선생님이 훨씬 수십 년 전에 그렇게 하셨어요. 싹 태워버렸어요. 한약재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냐? 저 불법 연구에는 한약재를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태워버린다더라. 그래서 좋은 한약재만 쓴다더라. 소문이 나버렸네. 그래갖고 그냥 더 잘 돼버렸어. 이게 자리이타예요. 자리이타. 제가 독일을 갔더니 언론사에서 그 시내 그 빡빡의 길이 너무 좁아. 그러니까 언론사가 사회에다가 이 공공 도로 같은 걸 확충하자 제안을 하는데 기사만 쓰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언론사 회사 밑둥을 잘라요. 밑둥을 잘라. 그리고 그 위에다가 가게를 하나 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언론사가 모범을 보여갖고 그 가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게가 더 갈아주는 거야. 그러면은 공공도로 시설은 늘어나고 언론은 모범을 보이면서 그 가게는 가게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자리타더라 하는 거예요. 선진국은 다르더라고.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 제일 볼 것이 제대로 배울 것이 많은 나라는 독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종사님 당대에 이제 자리타에 대한 설명이 예가 하나 있는데 제가 넣어놨습니다. 어떤 제자가 시장에서 나무를 이제 사기를 계약했어요. 총부에 갖고 오기로.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 나무를 갖고 온 사람이 너무나 고생하는 거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갖고 그냥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민망하고 그래서 돈을 계산할 때 더 줬어. 계약한 돈보다. 그랬더니 대종사님이 뭐라 그랬어? 그것은 착한 마음이다. 자리타가 아니다. 그것은 한낱 착한 마음이요. 선심일 뿐이요. 자리타법이 아니다. 처음 계약한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자리타가 되는 것이다. 왜 이 말을 했을까? 누가 설명 좀 해줘요. 대종사님 겁나 냉정하죠 지금. 왜 그랬을까요? 누가 설명 좀 해줘 나한테. 예? 얼마나 고생했는데 좀 더 주면 어때? 팁도 줄라지거나. 왜 그랬을까요?
예? 예. 제가 러시아를 갔더니 한국 사람을 그렇게 반겨해요. 우리 한국 기업인들이 가갖고 막 돈을 뿌려버린 거야. 그러면 한국 사람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간 사람은? 한국 사람은 이런다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본 그걸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점수 받고 자기만 이쁨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총부에서 사오면 어때? 그 사람은 돈 더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인색한 사람 돼버리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공금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착한 마음일 뿐이지 자리타가 아니다. 계약한 대로 해라. 그래야지 그 다음 사람도 도움이 된다.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안암교당에 있지만 이 안암교당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막 해버려. 그럼 나 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더 골치 아파버리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리 그 법에 맞게, 우리 법에 다 이렇게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해야지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아무 문제가 없이 흘러가지.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뭘 할 때는 그 당시만 보는 게 아니다. 나중도 전체도 함께 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구력이에요. 인색한 마음이 아니에요. 근다고 해서 도산 스님이 막 그렇게 인색에만 한 것도 아니에요. 또 남들이 물건 안 갈아줘. 그럼 그 사람한테 따로 갈아주고 그랬어요. 도산스님. 우리 사업의 귀재거든요. 도산 이동환 선생님. 오직 했으면 대종사님이 그렇게 이뻐하시고 돌아가시니까 눈물까지 흘리셨겠어요. 이 집안들이 아주 인물도 좋지만 아주 경지에도 밝고 머리가 또 밝아요. 그렇게 공심이 있고. 그래서 도산 스님이 그렇게 우리 그 보화당 해갖고 우리 원불교회 얼마나 옛날에 우리 선지님들은 보화당 거기 들려가야 밥 얻어 먹고 오고 용돈 좀 타갖고 오는 거예요. 교무님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예. 그 다음 이제 상거래에서 곤란한 것들이 이제 속이거나 또는 너무 깎거나 자리타로 해야 한다. 자리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는 한 군데 가서 덜렁 사는 게 아니라 두세 군데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두세 군데 가서 적정한 선. 너무 싸게만 하지 마라. 싼 게 비지떡이고요. 싼 게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마음까지 나한테 올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상거래를 할 때도 자리타로 해라. 자리타로 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 매점 매색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다. 이게 철저하게 자리타 관계에는 철저하게 그 안에 뭐냐 동포운과 인과이치가 그 안에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시죠. 5번 읽으시죠. 5. 금수 초목도 연고 없이는 꺾고 살생하지 말지입니다. 예. 아까 산홍공상은 사람이야. 근데 여기 금수 초목은 뭐요? 유정무정으로 초목 금수죠. 초목 금수. 초목을 먼저 내놨어. 예. 그 다음 금수요. 여러분 어떤 나무 좋아하세요? 초목 중에 어떤 꽃 좋아하세요? 예? 나는 소나무를 참 좋아하는데 이것도 춘향목 소나무예요. 다 이게 페인트 하나도 안 해도 지금 향기가 나거든요. 소나무 냄새가. 향나무. 우리 제 지낼 때 기도할 때 꽃 얼마나 예뻐요. 나는 여자분들이 꽃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네. 여자분들 카톡에 들어가면 꽃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알았어요. 나는 꽃 사줄 바에는 책을 사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내 입장이더라고. 네. 그리고 아까 이 자연의 어떤 초목들이 여러 가지 그 곤충이라든가 이것들 같이 막 연결돼 있죠. 서로 공생으로. 저번에 내가 뭐 편리공생이다 뭐 이런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예. 그 참 벌 한 마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꽃을 서로 다 열매를 맺게 해주고 꽃들이 또 우리에게 화분이라든가 꿀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제공을 해주죠. 이게 예. 마찬가지로 지금 요새 매미가 장 시끄럽게 우는데 매미가 이렇게 울려면 몇 년 걸려서 나와갖고 운다고 그래요? 징그럽더만. 7년을 걸려갖고 나와갖고
며칠간? 예? 한 며칠 울다가 그냥 가더만이. 예. 그런데 매미야 왜 시끄럽게 짖냐 그러지 말게 우리. 예? 7년을 나가고 짖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예. 자, 왜 금수초목도 연고 없이는 꺾고 살생하지 말랐냐 그 이유를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첫째, 같은 기운이라는 거예요. 같은 기운이요. 쉽게 말해서 같이 서로 살아가고 있고 서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 다음에 미물이라 해도 이걸 함부로 죽이면 악습이 길러지고 잔인성이 자라라 자비심이 말살된다. 수행적으로도 문제다. 그리고 거기다 추가하고 싶은데 그 다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 어떤 사람이 저번에 부탄을 갔다 왔는데 부탄에서 영가가 10대 명이 끌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자기 마음. 예? 이게 그래요. 가서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면 그래요. 그게 기운이 약하고. 예. 하물며 미물을 내가 먹기만 해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직접 그냥 살생한다. 어쩌겠어요 그게.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초목을 함부로 하면 홍수와 가뭄 유발, 금수초목 함부로 하면 이 전체가 영향이 미치게 된다. 맞죠? 뭐 어떤 동물 하나 없애버리면 전체 생태계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런 줄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심으면 나고 가면 오면 피할 수 없는 인과의 진리. 이것이 스스로 영생이 밝고 복될 수밖에 없다. 나와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유명한 질문, 독사가 왜 동폰이냐? 그러니까 미물 곤충으로 확대시켜서 미물 곤충이 있어야겠냐 없어야겠냐라고 물으신 그 뛰어난 지혜죠. 예. 대종사님 보시면 진짜 대종사님 실제로 그러셨거든요. 종이 조각 한 조각, 연필도막, 노끈 하나, 뭐 모기장 쌓아놨던 포장지, 이 포장지는 8년 썼다고 그래요. 대종사님이. 우리 대산종사님 여러분들 저기 그 가보셨나요? 옛날에 그 비닐하우스. 지금 새로 정리를 다시 해놨더라고요. 제가 거기 그 교물령 갖고 며칠간 그거 가서 있었습니다. 대산종사님 생각나서. 근데 참 그 성자들은 그러세요. 거기가 그 묘지 옆이잖아요. 그러면 대산종사님이 이렇게 밖을 쳐다보신대. 그래갖고 야 오늘은 부잣집 왔다. 그 뭐예요? 관이 좋은 곳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관이. 갖고 와라 가서. 관 꺼내고 탈관해갖고 되게 석관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냥 시자 가서 저기 간사들이 가서 갖고 와. 그걸로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대산주사님 배하러 간 사람들 그 앉은 의자가 그 관이요. 알았어? 예. 그러니까 그 성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치하지 않는다. 정말로 아껴 쓰더라. 사실 부자들도 그럽니다. 진짜 부자는 함부로 안 씁니다. 쓸 자리는 써요. 근데 함부로 쓰지 않아요. 진짜 부자는. 그게 공통인 것 같더라고요. 성자들도 진짜 함부로 안 씁니다. 아주 아껴 쓰죠. 근데 또 쓸 자리는 불사할 때는 과감히 또 하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살생만이 아니라 그렇게 아껴서 쓰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이산 박정훈 그 시자가 비가 처마에 이제 이렇게 물이 떨어지니까 조실 그 뒷마루에 신문을 딱 깔고 그 위에다가 신발을 올려놨어. 그랬다가 된통 혼나게 요게 지금 8페이지 정산종사한테 혼났어요. 그렇게 신문지를 함부로 쓰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아랫목에 갖다 말려라. 씻어서 말리라고 그래서 신문지. 옛날에는 얼마나 더 귀해요. 더구나. 그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온 줄 알아서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부처불자나 아비부자가 들어서 있으면 네가 어찌할 것이냐. 앞으로 우리 교단이 발전됨에 따라 대종사의 전기나 영정이 인쇄되어 나올 것인데 그럴 경우 네가 어찌할 거냐. 그러므로 성경 현전이 아닌 신문이나 잡지라도 함부로 하지 말고 정의 보관하거나 깨끗이 쓰거나 불에 태우기나 할지언정 천대와 천용은 하지 말 것이며 부득이 휴지로 쓰게 될 경우에 잘 보아서 중요 기사가 있는 데는 삼가는 것이 옳다.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예? 너무한 것 같지 않아? 이렇게 한가해 정말 이렇게 할 때 하도록.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너머 의미가 있어요. 그 내용에 아까 불처불자나 아비부자가 있다. 그러면 신기한 것이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법문이 그냥 인쇄한 법문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성자의 기운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샀던 사람이 책을 쓰면 그 기운도 샀대요. 기운이. 책만 봐도 알아요. 근데 바른 사람이 책을 내면 그 글자나 내용만 봐도 기운이 발라요. 그렇듯이 그 내용에 따라서 그 기운이 인쇄물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인과에 같이 다 연결돼 있어. 그만큼 그러니까 정관용사님께서도 아프시다가도 교전 편찬할 때 그거 읽어 들으시면 뻘떡 일어나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뭐 책 읽는데 뭘 일어나고 말고 해 그냥. 근데 책이 그 내용이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 그 안에 인과의 이치와 기운이 같이 연결돼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한다. 그 다음에 요걸 지금 제가 자세히 법문을 보니까 내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건데, 이 맹자께서 이 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치지 마라 그랬어. 왜? 큰 고기만 잡으라는 거지. 근데 미국에도 그러거든요. 저기 호주 가면 고기를 이렇게 몇 마리 이상 못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는 얼마나 지금 청정한지 몰라요. 호주 가면 물이 아주 막 고기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갔을 때 한 5마리까지인가만 잡는다고 하더라고. 못 잡게. 그만큼 어떤 어류를 보호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데 대산주사님께서 해주신 법문을 내가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살면서 살생을 보이지 않게 많이 하지요. 모기도 죽이고 뭐 여러 가지 바퀴벌레도 죽이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라? 첫째, 해원 천도제를 지내라. 그 다음에 매년 6월은 보온 방생을 달로 해서 자기가 죽인 숫자마다 조금 더 방생해라 그러셨어요. 법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뭐 불교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음식도 육류와 해물보다는 가능하면 식물성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식물성 단백질도 있고 식물성 지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리고 공기에서 취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발달시켜라. 이 대산주사님께서 그런 법문을 하셨어요. 옛날 인도에서 또 그 보살일이라고 날짜를 정해요. 그래서 살생을 금하고 또 어떤 호생, 그 다음 수렵을 금하고 하는 그 날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보통 그 산란을 언제 하냐면 봄, 여름에 많이 산란해요. 이때는 수렵을 금했어요. 나라에서도. 옛날에.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전 세계가 같은 어느 기간에는 살생을 안 하도록 한번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제안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살생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천도를 해줘라. 그 다음에 살생을 많이 해서 돈을 번 돈으로 개인으로만 쓰면 그 업이 다 갑니다. 자기한테. 반드시 공익사업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뭐 낙태해서 한 산부인과 또는 뭐 어업하신 분들 또는 축산업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닭 키우고 오리 키우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그거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예. 이 같은 동포운과 인과의 이치 그리고 한 기운의 이치 육도윤의 이치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무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다 뭐 땅을 사서 집을 건축한다. 반드시 천도제하고 기도하시고 하셔야 해요. 그 안에 생명이 정말 많아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농촌에서도 어촌에서도 함부로 막 잡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막 산에다가 불 놔버리잖아요. 봄에 불 놔버리고 그러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 병충해 때문에 불 놓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안에 땅속에 있는 생명까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그리고 옛날 저도 어릴 적에 그 많이 봤습니다만은 냇가에다가 이렇게 농약을 풀어버린다든가 전기로 해갖고 막 지져갖고 막 툭툭툭 막 떠올라요 고기들. 그런 거 하지 마라. 다 이야기하셨어요.
요새는 국가의 허가 없이 함부로 그 동물 잡으면 안 되죠. 예, 요새는. 예.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것은 아까 핵무기 같은 거,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것들 한번 터져보세요. 얼마나 많은 생명이 한꺼번에 가버리면, 사람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한꺼번에 없어집니까?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삼가해야 하고, 그리고 만약 그런 걸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핵무기 실험을 해갖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몇 배 다른 생명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천도제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5. 동포 배운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동포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우랜 실행이 없는 것입니다. 예, 피은, 보은, 배은을 일단 못하는 것이 제일 커요. 알지 못한 거. 이것이 제일 큰 배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배은인지도 몰라요, 보통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오늘 동포원에서 공부했잖아요. 이 공부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배은인 거야. 어떻게 보면. 왜? 모르잖아. 모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죄인지도 모르고 막 계속 하거든. 이게. 그리고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것. 이것이 우와 치인데 이것이 다 배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6 읽겠습니다. 동포보훈의 결과. 우리가 동포보훈을 한다면 자리타에서 감화를 받은 동포가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나 자신도 옹호와 우대를 받을 것이요 개인과 개인끼리 사랑할 것이요 가정과 가정끼리 친목할 것이요 사회와 사회끼리 상통할 것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하여 결국 상상하지 못할 이상세계가 될 것입니다. 만일 전 세계 인류가 다 보훈자가 되지 못할 때 꼭 배은자의 장난으로 인하여 모든 동포가 고해 중에 들게 되면 구세 성자들이 자비방편을 베푸사 도덕이나 정치나 혹은 무력으로 배운 중생을 제도하게 되나니라. 네, 자, 동포 보훈의 결과 그랬습니다. 동포 보훈 하면은 먼저 가마력이 나타난다. 사은 보훈은 대가마력이라 그랬죠. 그 중에 이제 그 가마 받는 것을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첫째는 뭐냐? 자기가 옹호와 우대를 받을 것이다. 그죠? 자기가 아까 동포 보훈을 할 것 같으면 자기가 옹호받고 우대받죠. 그리고 개인과 개인끼리는 서로 어떻게 됐어요? 서로 보훈하니까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과 가정끼리는 서로 보훈하니까 친목이 된다. 왜 친목이 안 돼? 예? 자, 그 뒷페이지 10페이지 보세요. 개인과 개인끼리 사랑한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사랑이 되냐? 인권 존중이 돼야 해요, 먼저.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경. 우리 신앙의 도리죠. 그리고 양보. 그리고 어느 경우를 당하여도 반드시 자리타로 해라. 너 손에 좀 봐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얽혀. 개인과 개인끼리 얽혀. 그 다음 두 번째, 가정과 가정끼리는 서로 의지하고 도움이 되는 것을 깨달아 신용과 합력. 신용과 합력. 신용이 참 중요하지요. 그리고 합력이에요. 그랬을 때 어느 경우를 당하든지 자리타도를 반드시 실행해라. 그 다음 이제 사회와 사회끼리예요. 사회와 사회끼리. 요건 동척사업의 원리를 알고, 동척사업이라는 건 뭐예요? 같이 서로 전체 한 사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업, 저 사람은 저 사업, 이 나라에서는 이거, 저 나라에서는 저거 해도 그게 알고 보면 다 동척사업이야. 같은 사업이야. 그게. 그 원리를 알아라. 그러면 상부상조하는 정신으로 바로 자리타도를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리타가 안 되면 어떻게 돼? 누구 하나는 서운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막 뭐 파업을 하질 않나, 신고해 버리질 않나, 인터넷에 올려 버리질 않나,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자, 국가끼리 서로 주권을 인정해주고, 국가끼리는 주권을 인정해야 해요. 자, 북한을 우리가 주권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어엿하게 그가 다 나름대로 국가를 갖추고 있는데 국가로서 인정 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평등한 입장해야죠. 평등한 입장. 그리고 공전 공영의 외교가 성립돼야 한다. 그리고 서로 국제법을 수호해야 한다. 지금 북한이 국제법을 수호 안 하니까 자꾸 유엔에서 제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강약 진화의 도로서 모든 일에 자리타 도를 반드시 실행해라. 그러니까 동포은은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도 나와요. 거기서 동포은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국가와 국가끼리 서로 이제 불평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서운하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더 서운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외교를 그만하자. 아니면 전쟁을 하자.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 배은자의 장난으로 그랬습니다. 뭐냐면 전 세계 인류가 보은자가 되지 못할 때에 배은자의 장난으로 그랬어요. 예. 아까 국가끼리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세계. 예. 정말로 동포가 한 기운, 한 식구라는 걸 알아서 서로 정말 자리타로 할 것 같으면 정말로 기가 막힌 이상 세계가 되는데요. 낙원 세계가 되는 것인데 그게 전부 다 힘 있는 자는 힘 있는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자리타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자, 배운 자의 장난 그거 써 있습니다. 배운 자의 장난 그건 뭐냐면 은혜를 모르거나 실행이 없거나 법도에 맞지 않고 진리에 어긋나는 행동과 이론으로 모든 대중을 그릇 인도하거나 세상을 소란하게 만드는 거. 간단해요. 예를 들면 누구요? 김정일 같은 경우요. 김일성 같은 건 그런 경우예요. 그리고 이슬람 국가의 IS라고 IS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배은자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정치가로 나온다든가 또는 도덕가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군인이라든가 무력을 쓰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아야 하냐면 원북에서 흔히 생각할 때 성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도덕만 한 사람이 성자다. 그게 아니고 그 도덕의 바탕에서 때로는 정치계에 가서 이 백성들이 너무나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정치가로서 한번 엎어버릴 수 있고요. 아니면 군인이라든가 이 뭐랄까 쿠데타를 통해서 엎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성자야. 그러니까 성자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행복하게 유익하게 도움을 줄 건가 이게 성자거든요. 근데 대개 성자들은 그 이치를 먼저 깨닫지. 그 도를 깨달았다고. 그래 그 덕을 베푸는데 덕을 베푸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두드러 펼 수도 있고 구슬릴 수도 있고 혼낼 수도 있고 그게 성자야. 마치 부모가 자식한테 하듯이 그게 성자다. 항상 선역만 해라.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무력으로 배은 중생을 제도한다 그랬어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예가 누구냐면 그 중국의 하은주 그러잖아요. 그 은나라에 거랑이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폐양 무도했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그 신하가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무왕이 됐는데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거랑을 패하고 자기가 왕이 됐죠. 그럼 대종사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정 그런다면 나는 엎어볼 수 있다 나도. 그런데 내가 왕자리는 일단 안 할란다 나는. 하라고 하도 하면은 내가 겨우 하겠다 그러셨죠. 내가 엎었으니까 내가 꼭 왕이 되겠다고는 안 한다 그러셨어요. 대종사님 그러셨어. 근데 얼마든지 왕을 할 수도 있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인은 동난자, 난을 일으킨 사람도 그리고 난을 정리한 사람도 성인이에요. 꼭 난을 정리한 사람만 성인이 아니라 때로는 정불이하면 엎어버리는 거예요. 왜?
정의를 위해서 엎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정치인들이 국가를 바꿨어요. 얼마나? 4.19 정치인들이 했어요? 촛불 정치인들이 했어요. 다 정치인들은 못해요. 그거 쉽게 안 돼요. 결국 백성들이 일어나서 다 우리나라를 지금 6.29 선언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일어나서 결국 정치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종교가가 너무 그냥 오야오야, 물론 마음혁명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정치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참여하는 것도 국가 사회를 위하는 방법도 된다. 그런 겁니다. 지금 사드가 전쟁 무기잖아요. 사드가 어느 정도 양면의 칼이에요, 이게. 사드가 있음으로써 북한이 더 이상 중국이 함부로 못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저기서 더 경쟁적으로 무기를 전진 배치하고 더 해서 결국 서로 무기를 더 갖는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충무공 이순신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성장이라고 그러죠? 성장. 성웅이라고 그러죠? 영웅해갖고 성웅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는 나라가 지금 일본한테 넘어가게 생겼는데 무슨 도덕 이야기하고 있으면 뭐해? 그때는 나라를 지키는 성웅으로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산액에선 스님들도 서산대사나 사명당 같은 경우가 결국 일어난 거지요. 부처님의 계문 첫째가 불살생이에요. 불살생. 그것도 살생 중에도 사람인데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건 뭐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무자비의 자비라고 그래요. 그것을. 네. 자, 제가 그 사례를 하나 넣어놨는데 경상도에 백년제라는 것이 있나 봐요. 옛날에. 이거 대산주삼이 예화인데 소금 짐을 지고 가던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갖고 혹한기 겨울에 앉아 있었어. 그래갖고 막 떨고 있으니까 어떤 솜장사가 지나가더리야. 그래갖고 나 죽겠다고 좀 요 소금 짐 좀 어떻게 좀 같이 좀 지고 가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춥고 죽겠으니까 탁 지나가 버렸어. 근데 조금 후에 진짜 소금 장사가 나타났네. 근데 이 소금 장사가 자기 짐을 놓고 이 사람을 업고 가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 아무리 아까 솜 장사가 솜으로 둘러매도 지 혼자보다는 사람이 사람하고 서로 인체 접촉 있는 게 더 따뜻해요. 가다 보니까 솜 장사는 얼어 죽어버렸네. 이 법문이에요. 솜 장사가 가다 보니까 지 혼자 행 하고 가버린 사람은 혼자 얼어 죽었더라. 근데 내가 힘들어도 이 사람을 안고 간 그 사람들은 서로 힘들었지만 결국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이게 대단한 예화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알고 보면 지금 기업이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사회적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왜? 이 몸이라는 것, 나라는 것은, 이 몸이라는 것은 사은의 빛 덩어리라고 그랬어. 진짜. 우리가 천지 없이 1초도, 0.001초도 못 살아. 천지가 없이. 어떻게 여러분이 살 거야? 부모가 없이 존재하지도 않네. 부모가 없이 내가 사람답게 판단하고 살 수도 없네. 동포 동 없이 내가 뭘 걸치고 뭘 먹고 어떻게 살 것이요? 법률이 없으면 내가 보호받고 살 것이요? 전쟁 속이 됐는데. 더구나 여자들이 어디 밤에 싸돌아다녀? 법률이 없다면. 이 천지 동포 법률에 내가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산다고 살지만 사실은 엄청난 사은의 은혜의 빛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내가 복진다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복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사은의 빛을 항상 갚는다. 나는 보온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여러분 헌공할 때도 그리고 내가 어떤 불사를 할 때도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복을 진다기보다는 나 없는 나야 본래. 나 없는 나가 사은의 무한한 은혜에 보온 빛을 갚는다.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다. 왜 그러냐? 내가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이 딱 나오거든. 상이 딱 나와. 자, 동포배운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어떻게 돼요? 배운을 넣으면 어떻게 돼?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수가 돼서 개인은 싸움, 가정은 형국, 사회는 반목,
국가는 전쟁. 그랬죠? 예. 우리가 진짜 제일 철없는 사람이 누구냐? 철들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혜를 알았다는 겁니다. 나 혼자 살지 않게 엄청난 주변의 은혜 속에서 내가 먹고 살고 움직이고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운을 해야 해, 보온을 해야 해요. 내가 노력해갖고 시험 받고 내가 노력해갖고 좋은 대학 갔고 내가 노력해갖고 월급 탔으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정말로 철이 안 든 무지한 생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자, 제가 지금 마지막에 끝나겠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 여러분이 그 천지부모 동포 법률 기도하실 때 동포 응감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 산업공상과 유정무정 일체 동포가 빠짐없이 응감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신고 올릴 때 천지, 하감지, 부모감지 요 4개 하면 끝내요. 사실은 요 4개만 제대로 이렇게 마음속에서 진짜 다북차 있는 진리가 응감하도록 3세 일체 부모가 하감하도록 그리고 사원공상과 유정무정 일체 동포가 정말로 빠짐없이 응감하도록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냥 동포 응감지 그렇게만 해도 그냥 온 우주의 기운이 나한테 올 것이에요. 그 기도 위력이 없을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이렇게 기도하면 읽은 사람이 있어. 그건 아니에요. 예. 예. 자, 제가 그다 선물을 여러분들한테 하나 적어놨어. 뭐냐면 요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 상산 박장식 열애이시죠. 이분 방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엄브리학과 다닐 때. 그랬더니 저한테 교리도를 펴놓고 2시간 저 혼자 특별 과외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녹음을 못한 게 한인데 그 선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뭐냐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우리 상사님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저한테 그때. 천지은은 응용무념으로 시주를 했는데 호생이다. 그래서 호생. 서로 살려준다. 호생. 그리고 부모는 무자력자 보호도로서 자비를 베풀었는데 생육이다. 생육. 근데 은혜가 생이다 그 말이었어요. 생. 전부 생이죠. 그 다음 동포는 자리타로서 협동했는데 공생이다. 공생. 그리고 법률은 불의제거 정의 양성으로 보호를 해주는데 정생이다 그러셨어요. 저한테. 자,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이걸 들으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상산법사님 이야기는 은혜라는 것은 덕인데 어떤 덕이냐? 생의 덕이다 이 말이에요. 생의 덕이더라. 여러분들은 이 생의 덕에 산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